자, 안녕하세요. 장실의 장보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입니다. 오늘은 약간 간단히 시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2차전지 오를 때 이 종목 약하다. 또 반대로 놓고 보면 시장이란 게 돈이란 게 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한쪽에 쏠림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반도체가 확 올라가면 그 반도체를 조금 패시브하기 위해서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거 팔아가지고 쭉 가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정시는 사실 보면 어떤 섹터를 떠나가지고 약간 반대의 성향을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19일이었는데 밸류 프로그램 관련 쪽으로 수급을 싹 쓸어갔죠. 이제 그 수급의 주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 투자가였어요. 외국인 투자가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 전날이죠. 이렇게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하면서 한전이나 물산 이런 거 들어올 땐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가 아예 다릅니다. 지금 잠정이지만은 이게 지금 금액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히려 어제 샀던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팔고 있죠. 예. 물론 뭐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특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선물 흐름이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약간 주식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빨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7천 계약의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2월 5일 이후부터는 조금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뭐 이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할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이제 또 밸류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갔던 자금 자체가 약간 소원해지면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현대차 같은 게 있겠죠. 오늘은 그냥 시장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중이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는 이런 23만원 밑에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밀려버리면 생각보다 이 종목의 시세는 탄력성이 조금 둔화됩니다. 이게 이제 2월 29일 기준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자금은 들어와 있겠지만은 사실 그 자금들은 들어오는 속도가 좀 더딜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5560으로 대변되는 뭐 금융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조금 들어왔습니다만은 그 힘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큰 축이라 할 수 있는 밸류 프로그램 지수,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밸류 프로그램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약간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게 약간 지수 왜곡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사실 2차 전지가 오를 때란 이 단어는 반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 종목이 약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매기세가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개별 종목의 흐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솔브레인 홀딩스처럼 이렇게 쏠림을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지만은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지주회사의 성격도 있고 또 엔캠처럼 전해액 관련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죠. 예, 북미에도 공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주간 증시에서 말했던 엔캠의 마디 가격이 30 기준으로 24만원 찍고 29만원 돌파에 33만원이죠. 이런 구간으로 가게 되면 이런 후광 효과 자체가 시장은 뭐 제2의 엔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에코앤드림이란 이런 종목까지 밀리지 않으면은 2차전지 이제 이게 모든 걸 다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이러한 어떤 바로미터의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그 별로 그 역할을 못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역할 자체가 약간 소원해지면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금융주도 같은 결입니다만은 그냥 지주사 관련주들도 같이 밀려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GS 같은 이런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계속 하나의 편보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같이 골고루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쪽에서 자금이 빠졌다는 거는 우리 표현을 놓고 볼 때 아무래도 노란색이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의 탄력성이 좀 둔화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자금들한 일부 같은 경우는 다시 로테이션 관점에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으로 보게 되면 제일 만만한 게 다시 LG엔솔을 40만원대로 좀 만들어 주겠죠. 또 하루 전날 뭐 사실 이게 특정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빠질 정도의 우리나라 장의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련주들의 반등 자체가 언제 상태에서 어떤 강력한 임팩에 의한 그런 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는 우리 표현으로 기술적 반등 그리고 포모 현상이 만들어낸 특정 종목의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모든 심리적 메커니즘을 계적을 같이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갑자기 오늘 2차전지 장비 회사 중에서 유연성 FLC의 VA라든 이런 것 자체도 새롭게 낯선 건 아니에요.
낯설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까? 별로 낯설지는 않습니다. 개별 재료가 있으면 언제든 이 정도의 변동성은 반응해 줄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장의 파워 게임이거든요. 거꾸로 아무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다 하더라도 메인 대장주 팹리스 업체, 제주 반도체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뭐 에이징랜드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건 물론 아직은 얘들 예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금 자체는 오히려 이쪽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고 오히려 좀 작지만은 어떤 개별 재료와 포멘텀을 갖고 있고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코스모 신소재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콜을 받는다면 그들의 콜을 이런 기업의 주가는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관점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우리가 미국의 대선을 가지고 어제 하루 전날처럼 굳이 그거를 뭐 그렇게 많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놓고 보면 작년 주가 수준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가만히 이게 올라서 그렇지 작년 3월달 주가 수준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주가도 상대적 주가도 비싸겠죠. 3월달 주가 수준에서 미국의 우리나라 글로벌 리튬 진자는 보통 4월달, 5월달에 폭등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제 생각이 납니다만은 리튬 가격이 작년 4월달에 반짝 반등을 했습니다. 톤당 한 12만 정도에서 42만 정도. 그러면서 한 두세 달 정도 포모가 났다가 주가를 제자리에 갖다 하니 가만히 놓고 보면 내내 그 자리예요. 오히려 이렇게만 비교하면 물론 하반기에 이제 실적의 재고 사선 때문에 많이 나빠진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굳이 여기서 숏을 치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매도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2차 전지주의 반등세는 여전히 저는 뭐 기술적 반등에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것 자체가 과연 그러면 코스피 밀리는데 나 혼자 코스닥을 당길 수 있느냐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은 코스피가 그렇다고 V자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큰 관건이죠. 중국이란 정시가 어느 정도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치고 갈 정도의 파워는 아니라는 거고 중국이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중국 증시의 액션과 시기에 중요한 거지 중국이 만약에 이 5년물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막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냐면 오늘 장실에서 드리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섹터의 기술적 반등은 주도 섹터의 부침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전략 자체가 오히려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느린 뭐 트레이딩이나 짧은 단타 고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솔림이 만들어낸 집중화 전략에서의 늘어짐 상태에서의 분할 매도 이렇게 좀 구분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는 최근의 장세 특징을 통해 가지고 우리 투자분들이 느낄 것은 결정적으로 일정 부분의 포트폴리오 밸런스라는 것이 주식 투자의 큰 축이다. 그거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컬 감사합니다.